저희 바이오 데이터 구조 수업은 지금 저희 학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고 전산 기법을 활용하고 이런 인공지능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수업을 진행한 가장 첫 번째 수업이 되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수업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수업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이고 그 전산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업이라서 과제들은 파이썬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과 수업들 중에서 이제 코딩을 처음 접해보는 그 수업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코딩 수업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그런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은 이제 바이오 데이터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학에서 배우는 그런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과목에 검색해 보면은 이제 데이터 구조 수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학 수업에서도 데이터 구조 수업이 기초 수업이기도 하고 어느 교수님이 그 수업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과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산업공학과도 이제 데이터 구조 수업이 있어요. 대부분은 같은 교과서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접해보고 그런 수업이 되는데 저희 바이오 데이터 구조 수업은 조금 더 저희 바이오 데이터 다루고 바이오 공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저희 데이터 구조를 배우는 거지. 단순히 이런 데이터 구조도 있고 그것을 이제 외우고 그것을 이제 그냥 좀 작은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좀 클래시컬한 문제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고 그러면서 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도 구현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리커시브 알고리즘,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들을 이제 배우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도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그런 바이오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같이 그 문제 풀어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 연계되는 그 필수 과목이라 필수보다도 이제 꼭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수업은 그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 1학년 때 듣는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과 일반 생물학 수업을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수업을 또 잘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그 당시에 이제 1학년 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고 또 해서 또 이 수업을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영단을 외우듯이 영어를 제일 배웠을 때 영단을 일단 배우듯이 영단을 외우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다른 그 데이터 구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C++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고 파이썬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그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때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을 하기에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수업을 보면은 프로그래밍 기초는 잘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단은 잘 외웠는데 마치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때 그걸 어떤 바이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영단을 잘 외우는 거랑 영작을 잘하는 거랑 좀 잘 다르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코딩의 그 다음 버전이다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고, 일반 생물학도 마찬가지. 일반 생물학도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뭐 외운 게 많을 수 있고 이 바이오가 좀 더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듯이 바이오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풀기 위한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은 수업 시간 때 다 다루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용어들이 한 번쯤 들은 적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바이오적인 문제들을 좀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연계하는 것은 저희 바이오 및 뇌영어과의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생각하는 게, 저희 학과가 이러한 바이오 데이터를 다루고 뭐 바이오 정보학이나 뭐 계산 생물학, 뭐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거에 대한 그 오랫동안 교수님들이 그런 테크트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바이오 데이터 구조 수업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바이오 데이터 프로세싱, 그 외에 또 무슨 바이오 통계나 그 머신러닝, 또 뭐 바이오 그 생물 정보학 등등을 듣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 그 바이오 뇌공학 학생들은 다 필수로 계측 1, 2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데이터 구조 수업을 듣게 되면은 계측 1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이 수업이 수업 과제와 내용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과제들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제 난이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없는 대신에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수업 시간 때 배운 것을 이제 잠깐 구현하는 그런 수업이라기보다도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그 개념을 고민해보고 연습 문제도 푸는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결국엔 바이오 공학적인 문제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걸 다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초 지식을 탄탄히 세우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업 때 배운 내용이 이거는 뭐 이해가 되고 이거는 그렇구나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막상 과제를 풀면은 이게 어떻게 풀지? 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가 좀 어렵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수업을 제가 이제 페이스를 만들 때 이제 초반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오래됐으니까 이제 또 명단을 다시 기억을 해두듯이 이제 파이썬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고, 실제로 이제 전산학 전공하는 학생들도 좀 어렵다고 하는 정도로 이제 그런 과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 수업은 전산학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뭔가
그 코딩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고년차라든지 아니면은 전산학 그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 통계치를 내거든요. 저는 다 아니까 수강생들 중에서 누가 전산학 전공이고 누가 바이오 뇌과학과 전공이고 누가 생명과학과 전공이고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항상 바이오 뇌과학과 2학년 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코멘트에 대해 제가 뭐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데이터가 그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에 다들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학생들이 특히나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물론 이제 또 뭐 밤을 새웠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다양한 루트로 제가 듣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런 성취감 이런 도전적인 문제를 처음 해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릴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걸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을 얻는 그런 수업이 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팁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수강생과 비교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누가 수학을 잘한다더라, 누가 뭐 생물학을 잘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수업도 그렇고 다른 수업도 그렇고 좀 쉽게 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수업을 통해서 원래 프로그래밍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코딩은 되게 잘하는데 뭔가 바이오에다 적용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 거지. 왜냐면 저한테 이제 개별 연구를 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 정보는 관심 있는데 뭔가 바이오 뇌공학보다는 그 전산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해야겠다 이런 학생들도 저한테 오는데 그 학생들 주로 저랑 이제 개별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그 이유가 이 따로따로 배우는 거지. 근데 이걸 같이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 수업을 통해서 뭔가 좀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본인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뭔가 바이오적으로 더 깨달음이 있든지 아니면 코딩 쪽으로 더 깨달음이 있으면은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냥 대학 교수 연구실 운영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바이오 뇌공학과에서 이제 연구실 운영하다 보니까 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항상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여러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한 키워드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Translational Bioenginee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ranslational Medicine이라고 했을 때 중개의학이라고 해서 어떤 기초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학을 하겠다, 어떤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이오 정보학을 보면은 그 의대에서 많이 바이오 정보학을 거의 필수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어떤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그런 휴먼 지놈 시퀀싱 아니면 분자 생물학, 면역학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야지만이 그런 질병에 대한 기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21세기의 의학은 바이오 정보학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거를 저도 이제 계속 할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긴 한데 뭔가 저는 항상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의학 연구를 할 수 있고 신약 개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뭔가 좀 새롭고 익사이팅하고 뭔가 도전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좀 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런 생물학, 기초 화학, 기초 뭐 수학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가속화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뭐 약물 전달이든 그게 지놈 엔지니어링이든 그게 오거노이드든 그게 어떠한 바이오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속화할 수 없을까?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또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공학에서 이제 이론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이렇게 실험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이론을 담당을 하는 그러한 연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개수를 안 세봤는데 제 생각에 좋게 한 20개 넘게 지금 저희가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클러스터링을 하자면은 한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바이오, 그러니까 기초 분자 생물학적인 그러한 질문들.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셔널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려면은 기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자적인 기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 바이올로지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를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적인 문제 다루고 있고, 특히나 저희는 DNA를 뭔가 분석을 하기보다도 저희는 이제 RNA를 분석하는 일들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 정보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스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단백질 아니면 DNA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새로운 일들, 좀 다른 일들,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RNA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 해서 그런 일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빅데이터를 다룬다, 뭐 바이오 빅데이터 다룬다로 볼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뭐 트랜슬레이션 메디슨 관련된 일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캔서를 많이 연구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캔서 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 있는 게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데 관심 있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캔서 중에서 가장 뭔가 데이터는 많은데 여전히 어떤 좀 규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복잡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할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거노이드, 인공장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인공장기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장기와의 그런 유사하기 때문에 인공장기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근데 그 유사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슷한 그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그 방법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좀 더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건데, 저희가 뭐 사실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 바이오 정보학도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해왔었고, 역사적으로 저도 제가 학위 과정 때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 많이 개발을 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하는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가장 최적의 그 접근 방법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이나 아니면 그 스몰 몰리큘 저분자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이나 단백질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카이스트에서도 뭐 잘하시는 분들 뭐 여러 연구실도 있고 그 뭐 미국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은 조금 더 새롭고 도전적인 길들 남들이 안 갔던 길들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그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생성형 AI를 써서 우리가 RNA 그 기반 신약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DNA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저희 커피 머신 있어요. 저희 커피 머신 한 번씩 저렇게 소리가 나는데 원래 저거 안 사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저거 사면은 이제 연구를 10%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가성비가 되게 높은 기계다 해가지고 그 기계랑 저희 커피빈이랑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그걸 쓴다고 했을 때 DNA도 저희가 생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의학적인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바이오 제조도, 바이오 매니팩처링 이게 또 중요한 분야인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바이오 정보학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알고리즘들 적용해서 그 제조 과정을 더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DNA 설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또 저희 연구실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게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바이오 공학 연구 분야는 어떤 기술 중심이라기보다도 문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학생들도 다양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이제 수학 전공한 친구도 있고 전산학도 있고 뭐 저희 바이오공학 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뭐 생물학 뭐 분자생물 한 친구도 있지만 뭐 통계학도 있고 저희 약학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 친구도 있고 화학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에 뭐 이렇게 컴퓨터 잘하는 애들만 10명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서로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혼자서 연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집단지성으로 그걸 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목되지 않는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계산화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계산화학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같이 좀 더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제 생각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제 수업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그 역량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코딩을 잘하느냐 아니면 생물학을 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보다도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뭔가 이제 호기심이 있는 태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인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도 하고 이제 뭐 연구도 이제 학위 받고 나서 연구도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 모티베이션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모티베이션은 내재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권위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고 제 목표는 뭔가 그러한 이코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뭔가 이제 나는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배움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과 그런 저희의 큰 그런 연구 방향과 어느 정도 얼라인 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수학이랑 뭐 전산이나 통계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실 내에 자체 교과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교과서 한 4권 정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 4권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바이오에 더 관심 있냐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더 관심 있느냐 아니면 AI에 더 관심 있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교과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이 뒤에 있는 책이 있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학점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GPA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고 근데 좀 진짜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본인이 진짜 뭔가 이 바이오 쪽으로 있는 기초과학 쪽으로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이 AI를 하고 싶은데 AI를 좀 특화시켜서 이러한 RNA 설계나 DNA 설계에 적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이제 맞춤 지도와 그런 교과서 추천을 해주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뭐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저랑도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본인의 역량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미 역량을 닦고 와야 된다기보다도 오면은 그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인가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연구실이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만 5년이 돼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박사는 아직 아무도 졸업을 안 했어요. 네, 그 박사는 아무도 졸업을 안 했고 그리고 석사들은 이제 대부분 박사 진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진로로 갈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제 레코드가 없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입학 희망한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를 하고 싶다 하면 제가 그 교수를 시켜줄 수 없어요. 제가 뭐 회사를 가고 싶다 하면 제가 뭐 회사에 뭔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잘 추천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장담을 해줄 수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은 제가 장담해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저희 연구실에서 뭔가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스스로와의 경쟁을 했을 때 더 배워가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뭔가 본인의 역량이 더 키워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그 과정이 이제 난이도가 있지만은 결국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대학원 지나면서 뭔가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보다 나왔을 때 확실히 더 많은 걸 배웠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문제 접근하는 방식, 발표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영어로 글 쓰는 방법, 뭐 네트워킹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다루게 되는데 그걸 갖추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든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면은 이제 취업도 분명한 거고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뭐 해외에서 뭐 포스터를 하고 싶다든지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런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곧 뭐 그 내년부터 저희 첫 박사생들이랑 좀 얘기를 하기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좀 새로운 그런 게 좀 나오면은 좀 레코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은 조금 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저 인턴 프로그램, 뭐 개별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대충 뭐 5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되고 그동안 저희가 저널 발표를 할 때도 저희도 저널 클럽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또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4권의 저희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2주 만에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끝내고 그래서 뭔가 이게 한 권을 2주 만에 끝낸다면 되게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인턴 학생들을 지도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2주 만에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근데 일단 그래서 2주 만에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본인만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본인 프로젝트를 저희가 처음 인턴 시작했을 때 아니 인턴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 저희가 그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 학생이 한 5주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도 읽고 이제 그 대학원 그 멘토하는 학생과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해서 마지막 이제 개별 연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본인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꽉 찬 이제 그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별 연구를 저는 뭐 다양한 개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별 연구를 어차피 몇 번밖에 정해지지 않아요. 예, 보통은 이제 1학년 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보니까 한 2학년 마치고 나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진짜 뭐 5번도 안 돼요 사실 개별 연구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하고 그런 모든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 논문을 읽는 방법이나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뭐 길게 또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있을 때 확실히 하고 뭐 한 6주 동안 하면은 이제 또 남은 또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또 실컷 놀고 뭐 이런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해가지고 또 공부를 잘했잖아요. 공부 잘했으니까 카이스트를 온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을 에 대해서 잘 찾기도 하고 또 정답을 잘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사실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근데 뭔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지 않나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아니면은 착각이나 아니면 정답이 없다고 하면 뭔가 불안한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갭을 연구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전공 같은 경우도, 내가 약물 전달에 관심이 있어서, 그 화공과랑 이제 바이오내원과를 둘 다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그게 이제, 뭐, 이제 그 1, 2학년 때도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이제 또, 가면 갈수록 고민이 더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어떤 학생들은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걸 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고민을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이 돼서도, 아니 5학년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일종의 그 정답은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결정했다면은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이걸 딱 선택했을 때 나중에 뭐 취직이 잘 될 거냐,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원을 갈 거냐,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뭐 그 창업을 잘할 거냐,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전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그 예지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지력 있고 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근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면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카이스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떤 대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이렇게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으면 좋겠어요. 예, 누리고 뭐 좀 도전해보고, 이런 건 좀 한번 도전해보고 이거 한번 수업 들어볼까? 물론 이제 학점이 너무 안 나오면 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C를 몇 번 맞는 거는 좀 인간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학점이 높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꼭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게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대학생까지 왔는데, 그것도 카이스트까지 왔는데 그게 성공의 지표가 뭐 된다고 하기에는 이 복잡한 상황과 각각 학생들의 그러한 잠재력을 어, 대변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은 결국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지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그런 시스템을 좀 최대한 누리는 거. 수업뿐만 하고 개별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리도 많이 하고, 예, 동아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